자, 지금 또 저희 이제 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NC 다이노스가 5연승 하면서 이제 기적의 6월 벌써 순위가 3위까지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야, NC의 이 약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이제 구창모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나온 진짜 반전인 것 같습니다. 네. 뭐라 해야 되죠? 저는 시즌 전에 물론 이제 5강에 NC를 뭐 넣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할 수 있는 팀이긴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의외의 변수들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도태훈 선수 말씀하셨으니까. 네. 도태훈 선수 이렇게 잘할 거 예상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치. 2할 9푼 4리 치고 있던데 커리어로 이만큼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도 할 뿐더러 2할 5푼은 있었던가 싶거든요. 근데 9푼 4리면은 도태훈 선수한테 이 정도를 당연히 사령탑이나 팀에서는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 기대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쵸. 여기에 뭐 이제 이구디구님이 서우철 선수나 아니면 김주원 선수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비가 다소 아쉽다. 이 시즌 초반에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일단은 뭐 타격에서 젊은 선수가 벌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선수가 어느 선수의 또 공백을 메우고 있느냐, 사실 이제 노진혁 선수가 나간 자리를 또 메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양의지 선수 나가고 뭐 노진혁 선수 나가고 이제 FA로 또 유출이 꽤나 많았었는데 그 빈자리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게 NC 다이노스의 좀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빠진 게 무엇보다 아쉽겠으나 박세혁을 데려오면서 최소화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작년 재작년 죄송합니다. 뭐 작년부터 봐도 김주원이 유격수 보고 노진혁 3루 보냈잖아요. 아, 그렇죠. 네. NC가 작정을 하고 키운 거거든요. 한 2년 동안. 김주원은 이제 지금 시점이면 잘해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어느 정도 깔려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서호철 선수도 글쎄 뭐 유망주 최상급 유망주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1군에서 봤던 선수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뭐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특정 팀이 확 올라오려면 유망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게 최고거든요. 맞네요. 네. 근데 지금 NC가 약간 뭐 6월 한정, 5월 한정 막 하고 봤을 때는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작년 최근 5연승에 지난주 5승 1패 했으니까. 그리고 6월로 계산하니까 11경기 8승인가? 10경기 8승인가 그래요. 네네. 엄청 지금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러네. 8승 2패네요. 네, 8승 2패, 10경기 8승 2패니까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무슨 이변이다. 뭐 이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재학 선수 얘기도 또 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이재학 선수도 뭐 저기 뭐야. 다들 이제 이거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체인지업. 네. 체인지업 보는데 저는 페스티벌이 좋아진 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학 선수가 한창 안 좋을 때는 모든 사이드암 체인지업 투수들이 다 비슷비슷한 길을 가는데 속구 구속이 빠지잖아요. 네. 체인지업 힘이 없어요. 그렇죠. 아예 구속이 비슷해버리는 거. 옛날 펠릭스라는 데서처럼. 맞아요. 네. 저기 뭐야 포심하고 체인지업이 1마일 언더로 구속 차이가 나버리던가. 근데 그런 뜻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 페스티벌 구속이 떨어지면 체인지업도 힘 못 받아요. 왜냐면 공이 빵해 보이거든 타자 눈에. 근데 올해 이재학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체인지업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짚고 빡 들어갔는데 그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이제 타석에 있는 선수들도 좀 약간 허를 찌르는 느낌, 찔리는 느낌 이게 좀 있습니다. 이재학이 솔직히 이런 생각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 진짜 한참 좋을 때 모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베스타님 지금 NC 신진급들 2군 타격왕 홈런왕 출신들이고요. 투수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이제 페디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페디 선수 그리고 와이드너도 사실 돌아와서 엄청 잘해주고 있고 마틴 선수도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NC 다이노스가 참 팀을 조용하게 잘 움직인다. 뭐 프런트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거임. NC야말로 소리 없이 강한 팀임. 뭐 이런 얘기들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좀 소리가 있게 강하면 더 좋을 텐데. 아, 그러게. 이런 얘기. 아쉽죠, 오히려. 네. 보니까 보자. 솔직히 하위권까지는 아닌데 패디가 저 정도로 잘할지 몰랐고 이재학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건 구장을 저렇게 잘 지어놓고 관중몰이가 좀 안 된다는 게 아쉽지 않나요? 이런 얘기 또 맥쿨러버님께서 해주셨는데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한데 약간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관중이 적다라는 걸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방 팀이라서 그렇다라고 뭐 단정 짓기도 뭐한 게 그러면 삼성은 관중 동원이 3등 4등 하고 그쵸, 있는데 네. 기아는 뭐 항상 최상위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니까 좋다? SSG 작년에 1등하니까 관중 늘었지. 맞네요, 네. 그 전까지 SK가 뭐 관중이 뭐 어마어마하게 1등, 2등한 팀은 또 아니었단 인기 말이죠. 팀은 또 아니었고.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최고의 마케팅은 성적이라고 하지만 이 좋은 선수가 있고 성적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NC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이제 말씀하신 게 원래 소위 말해 이제 롯데의 바운더리에 있던 지역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창원에 있었으면 어떨까? 창원, 마산, 마창진 중에 네. 마산이라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들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원이 메인이잖아요. 그쵸. 창원이 메인인데 창원이 뭐 이렇게 전혀 못 올 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마산 사는 분들이 가깝게 가실 수 있겠죠. 근데 창원이나 진해에서 넘어오는 게 또 그게 또 그래 동네 마실 가듯이 갈 수 있는 또 그런 거리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제 실베스타님도 신생팀의 뭐 한계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또 불편하고 이런 얘기 해주셨고 마산 쪽은 아직 원류가 또 이제 롯데라서 관중층에 갈려서 그래요. 마산은 롯데와 NC 팬이 갈려서 그렇습니다. 후발팀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팀 있겠죠. 세탁이 쉽나 네. 이수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스포츠 팬 하시는 분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응원한 팀을 이게 갈아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만약에 이제 NC를 응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고지가 이제 그쪽이시거나 그 연고지가 그쪽이신데 예전에는 이제 야구를 안 보다가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NC 팬으로 유입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유치가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이 정도. 그 약간 지역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저기 부산 마산이 한 묶음했잖아요. 부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산이 그 수출 자유무역 지대인가 그 정부가 지정하면서 그 돈이 많이 돌았어요. 옛날에 마산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창원이 이제 공단 끼고 있으니까 창원이 돈이 많이 도는 곳이니까 네. 마산이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마창진으로 합쳐질 때도 약간 위에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원해서 합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조금씩 그 약간 나는 마산 사람이요라는 게 좀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하나요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성적을 또 잘 내주기 때문에 이 흥행에도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 제가 어저께 드디어 이제 이정우 선수가 3할 타율을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3할 4리를 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3할 4리 그리고 와, 이 성적 보니까 이미 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 이정우 걱정 뭐 할 필요 없다 했는데 4월까지는 계속 안 좋다가 결국에는 또 올라오는 게 역시 이정우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키움도 타선이 같이 동반으로 이제 터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움 히어로즈도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4타수 1타 미치겠다. 와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정우가 이렇게 잘하는 게 이상하신가요? 아니죠. 네네네. 앞에가 이상했던 거지. 지금은 그냥 이정우가 이정우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어느 팀이나 중심 타자가 필요하고 중심 타선이 필요하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네. 핵심이 기둥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이정우는 누가 뭐래도 키움이 기둥이거든요. 기둥이죠, 그죠. 근데 기둥이 약간 휘청휘청했던 거죠. 근데 기둥이 제대로 섰잖아요. 이제 들보가 딱 박혔으니까 다른 선수들 탄력 받죠. 맞네요. 우리 정우 형이 우리 정우가 가자 이게 하는데요.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키움도 이거 어떡하냐 꼴찌 막 이랬는데 지금 어영부영 또 8등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 시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C 다이노스도 또 이제 지금 뭐 5강 이상 또 이제 이 강팀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3위까지 올라갔고 여기에 이제 키움도 시즌 초반에 또 좋지 못한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또 스몰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또 아시죠? KT도 요즘에 잘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저께는 또 이제 좀 크게 지긴 했습니다만 KT도 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괜찮았어요. 롯데 잡고 그래 6승 4패니까 롯데 잡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야 또 이게 결국에는 최하위가 또 하나네. 하나 좀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두산도 잘하고 있지, 기아 잘하고 있지, 롯데 잘하고 있지.
와 진짜 올 시즌은 뭐 저희가 뭐 맨날 역대급 순위 경쟁 이게 빈말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 팬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또 끌어오기 위해서는 빈말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역대급 순위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각 팀 순위별로 봤을 때 가장 승차 큰 게 2.5경기니까. 맞습니다. 네. 몰라요. 이제. 불편함을 밟고 가다님 10,000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튼 감독님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번트는 상황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또 라인은 매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선수들 헷갈립니다. 한동이 빨리 올려주세요. 배영수 코치님 보고 계신가요? 초반처럼 한 박자 빠른 투수 교체 왜 이제 안 하시나요? 김민석 선수 보고 계신가요? 볼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노진혁 선수 보고 계신가요? 허리 아플 때 봉침 맞으면 금방 낫습니다.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한동희 선수가 안 보이니까 또 한동희 선수 또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죠? 네. 김민수 선수 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눈앞에 안 보일 땐 잘하는 선수라고. 예, 서튼 감독님 뭐 아까 위에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미리 경기 포기하든 감독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확실히 롯데자이언츠가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심한 것 같아요.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승 7패.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반등의 계기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접전을 하고 동점 가고 막 잘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그렇죠. 하나씩 삐끗삐끗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운영이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특히 불펜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도 계속 논의가 났던 게 왜 그때 누굴 A라 선수 써가지고 막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참 지금 시점에서 저도 뭐 3연전 롯데 경기 대 담당팀 경기다 보니까 찾아 챙겨보긴 했는데 와 하면서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지막에 2차 3차 삼성 이겼어 또. 그쵸? 어떻게 이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불펜 운영 같아요. 선발 자체는 뭐 롯데 선발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펜이 좀 그렇고, 그리고 약간 2017년 기아나 작년 SSG 생각이 좀 나는 게 뭐 직접 비교 대상으로 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2017년 기아로 놓고 보면 그때 불펜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 밑에 있었거든요. 네. 평자 보면. 근데 선발이 세고 타선이 되니까 이렇게 덮고 갔다고요. 그렇죠. 반등하죠. 네.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불펜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롯데 불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었고 확실히 그 어제는 이제 김원중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한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제외하면 롯데가 구승민, 기원중이라는 확실한 줄을 세워놨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이마저도 없는 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발도 최소한 중간 이상 해주고 있고 방망이만 좀 꾸준하게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사실 이제 선발이 안 좋을 때는 불펜 투수들이 또 이제 고생을 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순위 반등의 원동력이 불펜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불펜 선수들이 좀 지친 모습도 살짝 보이고 약간 좀 이 상황에서 왜 이 선수를 올려? 이 기용하는 거에 있어서 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좀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타선이 좀 점수를 충분히 뽑아준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한두 점씩 이렇게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야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또 패배를 했으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뿔이 나실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주제 때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명단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뭐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안추영 위원님과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 한번 더 여쭤보고 했는데 이 장현석 선수가 아시안 게임 최초로 고졸 선수로 또 발탁되는 또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 대졸이 간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 최강야구 보시는 분들 그 정현수 선수가 네, 맞아요. 그 선수가 평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현수 선수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고졸로 이제 장현석 선수로 갔죠. 네. 일단 이례적인 선택인 건 맞죠. 이례적인 선택인 건 맞는데 그만큼 능력이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랄까. 그리고 이제 뽑히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류진희 감독님이 파이어볼을 좋아하시지 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좀 나기도 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네. 불펜 투수에 확실히 공 빠른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또 됐습니다. 뭐 이효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최지민 선수도 있고 고우석 선수도 있고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 곽빈 선수도 있고 문동주 선수도 있고 진짜 공 빠른 선수들 쭉쭉 부르다 보니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제대회는 그러니까 국내 리그라면은 이제 저 소위 말해 피네스 피처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제대회는
한 번 보고 안 볼 팀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만약에 2번 보는데 뭐 예선에서 한번 결승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빠른 공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힘이 필요해요. 정말로 있는 거죠. 그것도 류준희 감독이 또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라면 장현석이 아무리 고등학생일 값이라도 공빠르게 일단 써보는 거죠. 뭐. 맞네요. 네네. 뭐 홍콩이나 뭐 이런 약체 팀들한테 갖다 붙이면 충분히 잘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안치홍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외야수가 딱 3명으로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최지훈, 이정우 그리고 최원준 선수 내야수를 이제 7명이나 달려가는 좀 이 로스터 운영을 또 보여줬는데 이것도 조금 약간 얘기가 좀 저도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랬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지훈, 이정우는 그냥 입 적어놓고 시작했을 거고 아마 그렇겠죠. 네. 박성환도 제가 듣기로는 류일 감독 1픽이었고 네. 유격수 중에 박성환만큼 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뽑힐 만한 사람 다 뽑혔잖아요. 김혜성도 네네. 그렇고 다 뽑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잠깐 왜 한 자리 어떡하지 이렇게 된 것 같아. 갈 선수들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막 채워놓고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막 찾다가 최원준 괜찮은데 하고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박아놓고 나니까 그러면 4, 5의 외야수가 필요한데 또 주희 감독 은근히 국제대회에서 멀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멀티 포지션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게 약간 좀 이제 궁금하게는 합니다. 그리고 네. 막 그 선발위원회에서 막 돌려봤나 봐. 강백호가 우익수도 본다더라. 얘를 지금 내야수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혜성 선수를 쓰는 것도 고민을 해볼 김혜성 것도 좌익수에서 수비 기가 막히게 해줬었거든요. 재작년에. 김재찬도 몇 경기 안 되지만 중견수 이거 한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중견수 좌익수 그래서 저 선수들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슬롯은 뚫려 있는데 그 김지찬 본인도 좀 뻘쭘한지 외야 볼 수 있다고 했다고 봄날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이 부포지션 이 내야수들의 또 부포지션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또 외야로 나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외야수 3명의 선수들이 또 부상 없이 쭉 가는 게 가장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포수도 결국에는 이제 이 출전 경험이 많은 김동원 선수가 또 선발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김영준 선수도 같이 간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고 이 와일드 카드로 결국에는 구창모 선수, 박세용 선수 그리고 이제 최원준 선수까지 승선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염경엽 감독이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기술위원회 자기 있을 때 30살 넘은 선수들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뽑아가지 말자고 했다. 이런 이제 좀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명단에 있어서 확실히 그래도 좀 세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여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최원준 대신에 김현준 갔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김현준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한 자리가 와카가 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와카를 불펜 누구 하나 경험이 좀 쓰거나 선수로. 네. 아니면 지금 우타가 너무 없으니까 오른손 타자 누구 뭐 이렇게 가면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이고. 네네네. 그래 이제 김현준 선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요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반드시 또 이제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성적 또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단은 뭐 명단에 있어서 막 큰 논란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아시안 게임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뭐 이미 어떡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 시작 전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이 제한도 걸고 연차 제한도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무리를 일으킨 선수도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사실은 잡음이 일단은 없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직전부터 뭐 잡음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좀 다행인 부분. 또 이제 성적만 내면 된다. 뭐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정철원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대회 직전까지 뭐 로스터 교체 가능합니다. 이구두구님 말씀처럼 이제 부상이 있으면 혹은 이제 부상이 회복이 완벽하게 안 된다면 또 이제 당연히 교체가 가능한 거니까 시즌 치루 보면서 지금 이제 명단 승선 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시즌을 또 치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